10년 후 한양 종로 최고의 약재상 강수당 저택 앞에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더러운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하인들이 황급히 일으켜 보니 그 거지는 다름 아닌 강수당 주인의 형 강민이었습니다. 한때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반대로 약초 10다발과 하녀 하나만 상속받았던 동생 강수는 어떻게 한양 제1의 약재상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0년 전 최판서가 두 아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이야기 한 판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늦가을 한양 종로 약재상가에 자리한 최판서의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약재상을 일군 그였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 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최판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큰아들 강민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큰 약재상, 금은보화, 땅 문서.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목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강수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신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최판서는 강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아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욕심은 많지만 어리석고 강수는 겸손하지만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최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되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나, 내가 먼저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강민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큰 약재상과 금은보화, 그리고 땅 문서를 원합니다. 최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강민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강민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면 그리하거라. 큰 약재상과 금은보화, 땅 문서는 내 것이다. 강민은 환한 얼굴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는 부자다. 큰 약재상에서 장사를 하고 금은보화로 편히 살고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최판서는 둘째 강수를 바라봤습니다. 수야, 이제 내 차례다. 무엇을 원하느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강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인들도 형 강민도 침상 곁에 서 있던 하녀 옥년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인삼열 뿌리와 하녀 옥년이면 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삼열 뿌리, 하녀 하나? 큰 약재상도 금은보화도 땅 문서도 아니고 형 강민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 정신이 온전하냐? 인삼열 뿌리와 하녀 하나라니. 강민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새삼 깨달았구나. 나는 큰 약재상과 금은보화와 땅 문서를 받았는데 동생은 고작 인삼 몇 뿌리와 하녀 하나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수야, 잘 들어라. 내가 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말거라. 나중에 와서 형님께 도와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다. 강수는 형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소재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최판서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고
둘째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알았습니다. 강수에게는 무언가 계획이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재산 분배를 마치겠다. 미나는 큰 약재산과 금은보화와 땅 문서를, 수야는 인삼열 뿌리와 하녀 옥년을 가져라.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의 길을 가거라. 그날 밤 강수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최 판서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자 형제는 각자의 몫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강민은 큰 약재상의 열쇠와 금은보화 상자, 땅 문서 꾸러미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도 대부분 강민을 따라갔습니다. 반면 강수는 인삼열 뿌리를 보자기에 싸고 옥년과 함께 종로 뒷골목의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집은 좁았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강수는 인삼을 방 한쪽에 정리하고 옥년을 불렀습니다. 옥년아, 이리 앉거라. 옥년은 조심스럽게 강수 앞에 앉았습니다. 도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옥년아, 솔직히 말하마. 나는 내 재능을 진작부터 알아봤다. 옥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상단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억하느냐? 개성 약재에 독초가 섞여 있었을 때 말이다. 옥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감히 의견을 냈다가 혼났던 날. 소녀가 주제넘게 입을 놀려 죄송합니다.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날 내 의견이 옳았다. 그 약재 더미에서 독초를 골라내자는 내 말, 그것이 아버님을 살렸다. 옥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도련님이. 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너를 지켜봤다. 약재상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내 솜씨, 약재의 진위를 가리는 내 안목, 손님들과 흥정하던 내 입잠. 옥년아, 너는 타고난 약재상이다. 옥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하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주를 도련님이 알아봐주다니. 도련님. 강수는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년아, 나와 함께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 인삼열 뿌리를 미천 삼아 우리 둘이서.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녀가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시 최 판서의 상단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개성 상인에게 큰 돈을 주고 산 약재 더미에 독초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처에서는 환불을 요구했고 상단은 큰 손실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옥년은 주인 최 판서를 가까이서 모시며 상단 일을 지켜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약재 지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약초가 좋은지, 어떤 약재가 가짜인지,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하는지. 옥년은 눈과 귀를 열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그날 옥년은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레 최 판서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나으리 소녀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약재 더미에서 독초를 골라내면 어떨까 합니다. 소녀가 냄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독초를 제거하면 나머지 약재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옥년을 꾸짖었습니다. 주제에 감히 어디서 입을 놀려? 내가 뭘 한다고? 약재를 구별한다고?
하녀 주제에 주제넘게 옥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 판서는 옥년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좋겠구나. 그리 해보자.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옥년은 냄새만으로 독초를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독초를 제거한 약재는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상단은 위기를 모면했고 오히려 이익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옥년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어.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오히려 상단의 관리인이 옥년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주제넘게 입을 놀리지 마라. 하녀는 하녀답게 조용히 일이나 해. 옥년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에.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강수. 그는 그날 옥년의 눈빛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옥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옥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옥년은 결심했습니다.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어. 반드시 성공하겠어. 다음 날 아침 강수와 옥년은 인삼열 뿌리를 들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옥년은 인삼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으리, 이 인삼 한번 보시죠. 개성에서 온 명품입니다. 아씨, 이 인삼은 기력을 돋우는데 딱 좋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밝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옥년은 인삼의 효능을 설명하고 용도를 제안하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나으리, 이 인삼은 6년근입니다. 뿌리가 굵고 수염이 고루 달려 약효가 뛰어납니다. 아씨, 이 인삼으로 달인물을 드시면 안색이 좋아지실 겁니다. 첫날 인삼새 뿌리가 팔렸습니다. 강수는 감탄했습니다. 옥년아, 내 재주가 정말 대단하구나. 옥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인삼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약재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수와 옥년의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약재를 팔았습니다. 옥년은 손님을 끄는 재주가 있었고 강수는 좋은 약재를 사들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형 강민은 큰 약재상과 금은보화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줄 몰랐습니다. 매일 밤 술집에서 기생들과 어울렸고 낮에는 도박장에서 돈을 날렸습니다.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강나으리, 오늘도 한턱 크게 쏘십시오. 나으리는 역시 한양에서 제일 후한 분이십니다. 강민은 그 말에 우쭐해져서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약재상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주인이 방탕하자 하나둘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금은보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땅도 하나둘 팔아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강민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 저택마저 빚쟁이에게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은 마지막 남은 옷가지를 챙겨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택은 이미 빚쟁이 손에 넘어갔고 약재상도 문을 닫았습니다. 강민은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강수와 옥년의 약재상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약재를 파는 작은 장사였지만 이제는 종로에 약재상을 하나 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강수당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옥녀는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옥년의 장사 솜씨는 갈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서면 옥년은 한눈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아씨, 얼굴이 창백하시니 빈혈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 당귀를 다려 드시면 좋습니다. 나으리, 기침이 나시나 봅니다. 이 도라지와 길경을 함께 다리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손님들은 옥년의 안목에 감탄했습니다. 옥년이 권하는 약재는 언제나 효과가 있었고 값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자 강수당을 찾는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강수는 약재를 사들이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구, 전주, 심지어 멀리 의주까지 가서 좋은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강수는 약재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초가 질이 좋은지, 어떤 약재가 진품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옥년이 이번 겨울에는 보약재가 잘 팔릴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강수는 인삼과 녹용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옥년이 요즘 손님들이 기침약을 찾습니다라고 하면 강수는 도라지와 길경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수와 옥년은 가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출과 이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옥년아, 우리 정말 많이 왔구나. 인삼열 뿌리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이만큼 이익을 내다니. 옥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강수는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옥년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옥년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강수는 가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 옥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옥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년이 울고 있구나. 강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년은 강수의 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으리, 왜 나오셨습니까? 강수는 옥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옥년아, 너 울었느냐?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그냥 바람이 차서 눈이 시렸을 뿐입니다. 강수는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옥년아, 솔직히 말해다오. 왜 우는지. 옥년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소녀는 감히. 옥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녀 출신인 제가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그 순간 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옥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수는 옥년을 끌어안았습니다. 옥년아, 나도 똑같다. 나도 내가 자꾸 눈에 밟혔다. 옥년은 강수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소녀는 천한 하녀 출신입니다. 소녀가 나으리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강수는 옥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인생을 함께 일구어 온 동반자다. 옥년은 흐느꼈습니다. 강수는 옥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년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 주겠느냐?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소녀는 나으리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수는 모든 혼담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옥년과 혼례를 올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남대문 김진사 댁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강나으리, 저희 김진사 댁 영애와 혼사를 맺고 싶습니다. 중매쟁이가 가져온 서찰에는 놀라운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로 은자 300냥, 땅 20마지기, 그리고 종로 한복판에 큰 점포. 김진사 댁 영애는 재주도 뛰어나고 얼굴도 곱습니다. 무엇보다 김진사 댁과 인연을 맺으시면 나으리의 약재상은 한양 최고가 될 것입니다. 강수는 서찰을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그 조건이면 강수당을 몇 배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점을 낼 수 있고 왕실에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중매쟁이가 돌아간 후 강수는 서찰을 들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옥년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성공의 기회도 눈앞에 있었습니다. 옥년이와 혼례를 올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김진사 댁과 혼인하면 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옥년은 강수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년에게 혼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옥년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가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으리께 김진사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던데? 은자 300냥의 땅까지 준다니 대단한 혼사지. 그럼 옥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옥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으리께서 흔들리고 계시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대답을 주셔야 합니다. 김진사 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중매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결심했습니다. 나으리를 위해 내가 물러나야 한다. 다음 날 새벽 강수가 눈을 떴을 때 옥년은 이미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으리께, 소녀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소녀는 나으리와 함께한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천안 하녀 출신인 소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재주를 알아봐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나으리. 하지만 소녀는 나으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김진사 댁과의 혼사는 나으리의 인생의 큰 기회입니다. 소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으리께서는 더 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강수당을 한양 최고의 약재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소녀는 항상 나으리를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라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소녀가 나으리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옥년 올림. 강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옥년아, 옥년아. 강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옥년을 봤느냐? 새벽에 보따리를 들고 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나으리. 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옥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은자 300냥도, 땅 20마지기도, 큰 점포도, 그 어떤 것도 옥년만큼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김진사 댁에 전해주십시오. 혼사를 사양하겠다고. 중매쟁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 이런 좋은 혼담을. 내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 가서 전해주시오. 중매쟁이가 떠난 후 강수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당분간 가게를 닫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직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 옥년을 찾으러 간다. 강수는 한양 곳곳을 뒤졌습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종로거리, 옥년이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양 성 밖의 작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강수는 주막에 들어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옥년이라는 여인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25살쯤 되었고 약재를 잘 아는 여인입니다. 주모는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으리,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군요. 강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옥년을 아십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묵었던 여인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났습니다. 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모가 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 여인. 참 불쌍하더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모는 강수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여기 머무는 동안 밤마다 울었습니다. 제가 방 밖을 지나가다가 들었지요. 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방문을 두드리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우시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주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더군요. 나으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천한 제 신분 때문에 나으리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더 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요. 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이요? 네. 나으리께서 흔들리셨습니다. 부잣집 혼담에 흔들리셨어요. 소녀는 그게 너무 슬픕니다. 라고 하더군요. 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를 원망할 수 없어요. 나으리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요. 강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주모는 강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으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찾으십시오. 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주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떠나기 전날 밤 혼잣말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강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곳. 순간 강수는 깨달았습니다. 남대문 시장. 인삼열 뿌리를 들고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곳. 고맙습니다. 강수는 일어나 주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강수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강수는 다시 종로를 뒤졌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성 밖의 마을까지
한양의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강수는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옥녀아, 어디 있느냐?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수는 한양 성 밖의 작은 마을들까지 돌아다녔습니다. 행주, 노량진, 뚝섬, 옥년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옥년을 잃은 것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옥년을 찾을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강수는 비틀거리며 강수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온 고을을 떠돌아다녀서 옷은 남루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강수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옥년 없는 강수당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저 멀리서 강수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가게를 열었을까? 강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게 앞에 이르렀을 때 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이 당귀는 혀를 보하는데 딱 좋습니다. 나으리, 이 인삼은 기력을 돋우는데 최고입니다. 옥년이었습니다. 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옥년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옥년도 강수를 보았습니다. 순간 옥년의 손에서 약재 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나으리. 손님들이 놀라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수는 옥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년아. 옥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강수는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찾느라 온 고을을 뒤졌다. 옥년은 흐느꼈습니다. 강수는 옥년을 꼭 껴안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옥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옥년은 강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으리, 나는 김진사댁 혼담을 거절했다. 은자 300냥도, 땅 20마지기도, 큰 점포도 필요 없다. 내게는 내가 있으면 된다. 옥년은 고개를 들어 강수를 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강수는 옥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옥년아, 나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강수당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 옥년은 강수를 껴안았습니다. 나으리, 소녀도 나으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강수가 물었습니다. 옥년아, 왜 돌아왔느냐? 어디 갔다가 돌아온 것이냐? 옥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녀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약재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으리 생각이 났습니다. 강수당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딜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으리께서 김진사 댁과 혼인하시더라도 저는 강수당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나으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강수는 옥년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옥년아, 이제 떠나지 마라. 평생 내 곁에 있어다오.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며칠 후 강수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옥년과 혼례를 올리겠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년은 하녀 출신인데 김진사댁 혼담을 거절하고? 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옥년은 나의 동업자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옥년에게 가장 좋은 비단으로 홀레복을 마련했습니다.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 비단은 강수가 전주에서 직접 사온 최고급 명주였습니다. 옥년은 홀레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소녀는 너무 행복합니다. 강수는 옥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옥년아,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를 올리겠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강수의 집은 잔치 음식으로 가득했고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옥년은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금비녀를 꽂은 머리. 거울 속의 옥년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혼례는 강수의 집에서 소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초례상 앞에서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조상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강수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한평생을 함께할 부부요.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평생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혼례 후 강수와 옥년의 약재상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옥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약재를 배합해서 맞춤 보약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강수는 옥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춤 보약? 옥년은 설명했습니다. 네. 손님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냉한 체질이고 어떤 분은 열이 많습니다. 각 체질에 맞는 약재를 배합해서 보약을 만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강수는 옥년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부인이요. 좋은 생각이요. 강수는 곧바로 전국의 약재상에 연락했습니다. 다양한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옥년은 손님의 체질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약재를 배합했습니다. 냉한 체질에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열이 많은 체질에는 시원한 성질의 약재를. 몇 달 후 맞춤 보약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효과가 정말 좋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앞다투어 찾았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강수당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약재상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강수당 저택 대문 앞에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더러운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하인들이 황급히 일으켜 보니 바로 강수의 형 강민이었습니다. 마님, 대문 앞에 거지가 쓰러져 있는데 주인 나으리의 형님이라고 합니다. 옥년은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전 큰 약재상과 금은 보화를 받았던 그가 이제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서 형님을 안채로 모셔라. 따뜻한 방에 누이고 의원을 불러라. 하인들이 강민을 안채로 옮겼습니다. 옥년은 따뜻한 죽과 깨끗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강수가 밖에서 돌아오자 옥년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강수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형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강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재산만 믿고 흥청망청 쓴 것이 화근이었구나. 강수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강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옥년의 재주를 몰라봤고 너의 해안을 비웃었다. 10년 전 아버님께서 재산을 나누실 때 나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나였구나. 옥년이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 죽을 드십시오.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강민은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하녀가 이제는 한양 제1약재상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강민은 부끄러웠습니다. 옥년, 아니 마님, 내가 잘못했소. 마님의 재주를 몰라봤소.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강수는 옥년을 바라보고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 창고지기로 일하시겠습니까? 숙식은 제공해드리고 월급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술과 노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수야. 내가 동생에게 이런 도움을 받게 되다니.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옥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서방님의 형님이십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강민은 그날부터 강수의 집에서 창고지기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고를 정리했고 약재를 옮겼으며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노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강민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옥년은 아들을 낳았고 이어서 딸도 낳았습니다. 강수와 옥년은 자녀들을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아들에게는 약재상을 가르쳤고 딸에게는 약초를 감별하는 안목을 가르쳤습니다. 강수당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한양뿐 아니라 조선 팔도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강수와 옥년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부를 만든다더라.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더라. 인사멸 뿌리와 하녀 하나를 선택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더라. 진정한 사랑은 흔들림을 이겨낸다더라. 강수와 옥년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옥년은 예전 자신처럼 하녀로 일하는 이들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너희도 재주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어느 가을날 강수와 옥년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강민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부인, 우리가 참 멀리 왔소. 옥년은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행복합니다. 서방님을 만나 소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강수는 옥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부인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소. 그리고 부인을 잃을 뻔했을 때 깨달았소.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부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옥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방님도 그때 많이 고생하셨지요. 온 고을을 뒤지셨다면서요? 강수는 옥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요. 부인을 다시 찾았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사멸 뿌리와 하녀 하나. 모두가 어리석다고 여긴 선택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흔들림을 이겨낸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해가 저물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수와 옥년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부를 만든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잃을 뻔했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